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포트들 하나씩 자세하게 파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LG U+이고요. 외인 수급과 안정적 실적은 곧 주가 상승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들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화상으로 또 SK텔레콤 리포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실적 개선 또 자회사 재평가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받으면 좀 주목을 해보자 했는데 어제 6%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이 시간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죠. 네, SK텔레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SK텔레콤에 대한 작전 리포트 방송을 보시고서 30만 원에 안착해야 되는데 왜 되돌림이 나오면 사라고 26만 원이 오면 안 되지 않냐는 댓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꼭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유자분들의 관점과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의 관점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폴디드 줌 카메라, 애플,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등등의 너무 이슈들에 따라가는 그런 고점 매수가 저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분들의 관점 영역에서는 분사 이후에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요. 거기에서 분사 이후에 합산 시총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조금 슈팅이 나오더라도 일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미보유자분들 신규 접근을 언제 해야 할 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돌림이 꼭 나와야 접근을 하시자. 26만 원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적어도 28만 원 언저리를 좀 보시면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구분해서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어제 막 발간된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LG U+입니다. 화요일 섹터 안에서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수요일은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기업들 이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주 상승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성장을 해가는 그러한 통신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는 주가 수익률이 4.3% 하락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었지만 21년도에는 1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이고요.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인 지분율을 따지고 보면 5년 내 가장 낮은 그런 수준으로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U+ 모두 다 그런 구간인데요.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통신 섹터 여전히 유망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차례차례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업들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5G 보급률 1위 그리고 LG U+가 5G 보급률 2위 정도로 총 휴대폰 이동통신 가입자 중 KT가 1위, LG U+가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 순중 규모가 19년도에 52만 명, 20년도에 60만 명, 21년도에 88만 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경은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할 때에 기존에 쓰던 요금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5G 요금제 가입자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B2B 관련된 매출입니다. 통신 3사 B2B 매출액 합산이 2012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7%, 8%가 채 되지 않았는데
20년도 말 기준으로는 10%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들의 무선 통신 그리고 재택근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사들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인 수급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외인 수급 통신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낮은 구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의 외인 수급이었는데요. 21년도를 오면서 통신 순 매수로 돌아섰고요. 5% 이상의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외인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통신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상승에 대한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들 하나하나가 LG유플러스의 일부 들어맞고 있고 합격점을 줄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수요일 LG유플러스 기업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분기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5G 가입자 시장 아웃퍼폼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조 4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 상승한 2,295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어떤 기업들부터 체크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적어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되고 흑자가 전환이 유력한 기업들 먼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턴어라운드,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차곡차곡 적게 하방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입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할 판단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컨센서스 2,360억 원 정도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홈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 통신업종 섹터를 볼 때에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의 성장률이 통신 3사 중 모두가 강하고 그 중에서도 가격적 전략이 좋은 MVNO, 알뜰폰 시장이 이 스마트홈, 홈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LG 헬로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실적 메리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사업부 이익률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21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14조 500억 원을 넘어가는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4%, 거의 5% 육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어가는 이제 9,900억 원, 일각에서는 1조 원 영업이익 시대에 연다라는 리포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9,9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률은 12%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잘 모아서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포텐이 터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집해 나가기 직전인 지금쯤이 오히려 접근하기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 2019년도 5.6%였습니다. 20년도 7%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스마트폰 보급 비중 중에 5G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가량 된다고 합니다. KT가 29%인데요. LG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선 사업 부문의 이익률 개선은 이러한 5G 보급 비율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5년 만에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흑자를 전환했고 그리고 지금 5G 보급률도 업계 2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 또는 영업이익률 매출액 상승세는 꾸준할 것이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에
주파수 관련해서 무형자산 손상 차익이 반영돼서 일부 20년도 순이익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20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일회성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1년도의 상승과 모멘텀은 조금 더 높게 점쳐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 주당 배당금이 450원으로 20년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굳이 상향 조정을 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당 배당금을 20년도에도 45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18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400원, 19년도에도 400원, 20년도에 45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올해 역사적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늘고 있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당 배당금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 지난 후년 22년도에는 500원까지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 대비 배당 매력도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통신 부문에 있어서의 무난한 성장성, 그리고 IPTV 등 스마트 홈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장성이 LG 헬로비전 연결 이익에서부터 잡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U 플러스 차트인데요.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업종 리포트 통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어제 좋은 흐름이었고요. LGU 플러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어서 조금 비싼 것 아닌가? 60일선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다시 사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저의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 전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상 바닥 구간을 그리고 최근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고요. 이 빨간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얼추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이 나오냐면 이 바닥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바닥이 맞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장기적인 2004년도부터 지난해 20년도 그리고 어제까지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 구간은 차트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3년치를 놓고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록 색깔 라인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낮고 1년을 열어놓고 보아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3개월 차트를 놓고 본다 하면 올해 3월 4일을 저점으로 외국인 수입, 외국인 수급, 그리고 보유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최근 4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4월 들어서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뚜렷하게 순매수세가 유력하다라고 보셨을 때에 최근 수급 그리고 차트상 바닥 구간을 봤을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또한 외국인 수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보듯이 차트상 바닥 구간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는 후발주자이지만 앞으로 5G 보급률에 있어서는 1위를 따라가고 있다. 30%의 보급률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LG 헬로비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MVNO, 알뜰폰, 그리고 IPTV 스마트 홈 분야에서도 연결 이익이 충분히 잡히고 있다. 그래서 현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본 리포트들 그리고 클립 영상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에는 통신 업종 함께 논의해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LGU 플러스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현 구간 매력도 높다라고 결론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